AI 개발 자금을요, 보통은 벤처 캐피털, 그러니까 VC한테서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VC 사무실 대신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AI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온체인 AI 2.0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냥 반짝 유행일까요? 아니면 AI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기술과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도 AI 프로젝트에 토큰을 붙이는 시도는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AI라는 이름표만 단 투기성 상품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움직임입니다. 맞아요. 사실 AI 코인이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게 되잖아요. 워낙 투기판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그렇게 달라졌길래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한동안 잠잠했던 AI와 크립토의 조합이 왜 다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참여하고 있느냐에 있어요. 바로 실제 개발자들이요. 이전에는 그럴듯한 백서나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실제 코드를 짜고 제품을 만드는 특히 오픈소스 진영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이 생태계로 직접 들어오고 있어요. 이들은 전통적인 VC 투자 방식의 한계, 예를 들면 긴 투자 유치 과정이나 지분 희석 같은 문제를 체감하고 그 대안으로 온체인 메커니즘을 아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이디어만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이 직접 판에 뛰어들었다는 거네요. 그럼 온체인 AI 2.0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과 구분되는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요? 음... 온체인 AI 2.0을 정의하자면 AI 개발의 기여와 경제적 보상을 코드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 1.0이 단순히 AI라는 이름표를 단 투기성 토큰이었다면 2.0은 실제 개발 행위가 시장의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성된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개발과 시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개발과 시장의 실시간 상호작용이라.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개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크리에이터 피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크리에이터 피는 특정 프로젝트와 연결된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마다 그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해당 토큰을 만든 창작자, 즉 개발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말해요. 마치 음원 스트리밍 수익처럼요. 아,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그러니까 이건 코드를 쓰는 개발자가 음원 수익을 받는 뮤지션처럼 되는 거군요. 내 코드가 인기를 끌어서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때마다 개발자 통장에 로열티가 조금씩 쌓이는 구조인 거죠. VC한테 가서 다음 분기 예산을 보고하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베랭스 앱이나 펌프펀 같은 플랫폼들이 바로 이 흐름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개발자가 복잡한 코딩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 크리에이터 피가 내장된 토큰을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위에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이죠.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는 게 듣기에는 좋은데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건 개발자들이 혁신에 집중하게 만들기보다 어떻게 하면 토큰 거래량을 늘릴까? 즉, 시장을 자극할 어그로에만 집중하게 만들 부작용은 없을까요? 바로 그게 이 모델의 양면성이고 우리가 뒤에서 다룰 리스크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자면 이건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져 거래량이 늘면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리고 그 수익은 다시 개발 자금으로 재투자돼요. 가장 중요한 건 개발자가 굳이 자기가 보유한 프로젝트 토큰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고도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온체인 AI 2.0 흐름의 상징적인 사례로 렐프 위검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심슨 가족에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 아닌가요? 이게 기술 이름이에요?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렐프 위검은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에서 사용되는 코딩 기법을 의미해요.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코드를 짜고 그걸 실행해 본 뒤엔 만약 실패하면 그 결과를 다시 읽고 분석해서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을 완성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루프 구조를 말하는 거죠. 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와, AI가 스스로 디버깅하고 코드를 완성해 나간다는 거군요. 개발자로서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밤새 골머리를 앓던 버그를 AI 에이전트에게 맡겨놓고 잠들면 아침에 해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이 기법의 핵심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가 자율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람이 계속해서 AI에게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휴먼 인 더 룹, 즉 인간이 반복 과정에 계속 개입하는 방식이었다면 렐프 위검은 이 과정을 AI 스스로 처리하게 만들죠. 이론적으로 AI가 밤새 혼자서 개발을 진행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결과물이 나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잠재력을 가진 거죠. 인간과 AI의 협업 방식이 또 한 단계 진화하는 거네요. 과거에는 AI가 똑똑한 조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비유예요. 이 기술이 벌셀이나 커서 같은 유명 개발 도구를 만드는 창업자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 이유도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실제 현업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렐프 위검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토큰과 연결된 거죠. 기술이 좋다는 것과 자금 조달이 무슨 상관인가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나와요. 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들이 직접 토큰을 JRAL APH라는 토큰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건 전혀 예상 못했네요. 저는 당연히 개발팀이 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토큰에 발행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럼 그 토큰의 소유권이나 수익은 누가 갖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렇죠. 이 기술에 열광한 솔라나 커뮤니티의 한 멤버가 자발적으로 토큰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이 기술과 커뮤니티의 열기를 기념하는 굿즈 혹은 지지를 표현하는 팬심의 발현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은 프로젝트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주지 않아요. 법적인 권리는 전혀 없죠.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비공식 굿즈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앞서 설명드린 크리에이터 피 모델이 결합되면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커뮤니티가 만든 이 렐프 토큰에 렐프 위검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의 지갑 지수를 크리에이터 피 수령자로 연결한 거예요. 덕분에 렐프 토큰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실제 기술을 발전시키는 개발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직접 돌아가는 경제적 연결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적 기여와 시장의 보상이 VC 없이 다이렉트로 이어진 거죠. 와, 정말 새로운 방식이네요. 결국 우리가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면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반응하며 그 반응이 다시 우리의 개발 자원이 된다는 놀라운 피드백 루프가 생긴 거군요. VC를 찾아가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설득할 필요 없이 오직 코드로 시장과 직접 소통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터넷 자본시장, 즉 ICM이 단순한 밈코인 단계를 넘어 실제 창작자를 위한 자본시장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 이전 단계, 즉 시드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인 셈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실험이 유독 솔라나 생태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더리움이나 다른 경쟁 체인들도 있잖아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는 기술적인 이유인데요. 솔라나는 거래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요. 랄프 같은 커뮤니티 토큰은 수많은 소액 거래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솔라나는 이런 트래픽을 감당하기에 기술적으로 매우 적합하죠. 이더리움에서 이런 거래를 하려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 기술적인 조건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솔라나 생태계 자체가 민문화와 창작자 중심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좀 더 가볍고 격식 없이 재미있고 실험적인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배경 덕분에
최근 재능 있는 AI 개발자들이 솔라나 생태계로 유입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이 연결고리가 정말 강력하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해요. 시장의 관심이라는 게 워낙 변덕스럽잖아요. 그 관심이 식어버리면 이 선순환 구조는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오는 위험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어요. 바로 구조적 위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토큰들은 법적인 권리나 프로젝트의 지분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오로지 커뮤니티의 믿음과 투기적 수요에만 의존하죠. 이건 시장이 언제든 쉽게 과열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기술의 실제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다는 거군요. 개발자 입장에선 엄청난 압박이겠는데요. 내 프로젝트의 생존 자금이 24시간 변동하는 시장에 밈에 달려 있다면 기술 개발보다 토큰 가격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코더가 아니라 사실상 커뮤니티 매니저나 트레이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기술적 가치와 시장의 관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한 모든 AI 프로젝트가 렐프위검처럼 성공적인 커뮤니티 반응을 얻을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해요. 수많은 프로젝트가 나타났다가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기술의 가치라는 본체에 투기라는 로켓을 단 셈이네요. 로켓 덕분에 아주 높이 날아오를 수도 있지만 연료가 떨어지거나 방향을 잃으면 본체까지 같이 추락하는 위험을 안고 가는 거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 로켓을 잘 제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렇다면 이 온체인 AI 2.0은 그저 흥미로운 실험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AI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이 AI 창업자들이 전통적인 VC 투자 외에 새로운 자금 조달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프로젝트가 이 방식으로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개발자들에게는 커뮤니티의 지지를 직접 받으면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생긴 셈이죠. VC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시장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검증받고 초기 팬과 자금을 동시에 확보할 기회가 열린 거군요. 맞아요.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기술과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모델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갈지 계속 지켜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오늘은 AI 개발 자금 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온체인 AI 2.0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기술 개발자들이 벤처 캐피털 대신 커뮤니티와 시장의 힘으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이 새로운 흐름은 분명 AI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렐프위검 사례는 하나의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네요. 네, 앞으로는 기술력만큼이나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능력 또한 창업자의 중요한 역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프로젝트의 개발 예산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덕스러운 투자 심리에 직접적으로 연동될 때 개발자들은 코드 외에 사실상 하나의 금융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혁신에 항상 긍정적인 인센티브로만 작용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